이것도 하나가 빠져 있었네요. 이건 김홍도의 대장간입니다. 서당보다 사실은 저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요. 풍속할 많이 그렸으니까 김홍도는, 신윤복은 감성적인 걸 많이 그리고, 요게 김홍도의 대장간입니다. 요거 핵심은 요 꼬마예요. 불구멍을 열어주는 요 꼬마입니다. 핵심은 요 꼬마지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조각 이야기나 좀 한번 해볼까요? 잊혀졌던 제가 프로젝트였는데 오늘 요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재미삼아서 한번 보세요. 옛 정치를 느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거는요, 신윤복의 그리움입니다. 원래 요게 그림이지요.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요게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처녀작이에요. 중국에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처녀작이에요. 요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더 깊게 조금 이따 다 보여드리고 해드릴게요. 원래 하나씩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거는요, 이부 탐춘이라는 신윤복의 그림이지요. 아주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그림입니다. 이거는 19금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부 탐춘이라는 그림을 요 조각으로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연소답청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야타지요. 야타하고 이쁜 저자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는 연소답청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숨겨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윤복 그림은 대부분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자부터 채찍 들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렇게 조각으로 탄생됐고요. 요렇게 조각으로 탄생됐고요. 이거는 연당야유라는 작품이지요. 연당야유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씩 설명드릴 수 있으면은 자세한 설명을 한번 쭉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조각으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지요, 나름대로. 그죠? 그리고요, 이건 없네요. 그림이 없네. 이건 월야 밀회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신윤복 거예요. 신윤복의 월야 밀회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오도지요. 단오도. 이 단오도는 사실 두 개를 만들었는데 좀 아쉬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단오도고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됐어요. 이 동자승들이 주인공이지요, 사실. 단오절에 즐기는 걸 훔쳐보는. 이거는 이승연기라는 제품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들이랑 중학생 된 아들이랑 만든 겁니다. 겨울에 둘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개변가화라는 신윤복의 빨래터예요. 빨래터는 요게 이제 김홍도 빨래터죠. 그죠? 이 김홍도 빨래터는 여기에서 몰래 훔쳐보는 선비의 어떤 걸 나타낸 거고, 대신 얘는 사냥하다가 뒤돌아보는 선비의 어떤 거를 나타낸 거고, 김홍도랑 신윤복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서 두 개씩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빨래터고 이건 개변가와라는 냇가 이야기라는 거, 냇물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또 한 쌍으로 이루어졌고요. 요게 요게 제가 가장이라기보다 또 두 번째 작품 좋아하는 월하정인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선반에 올려놓고 자세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조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재밌네요. 저도 모처럼. 그리고 이거는
김홍도의 무동입니다. 춤추는 아이지요. 여기 춤추는 아이입니다. 요걸 갖고 요렇게 조각으로 만든 거. 이거는 브론즈가 아니고 조각으로 다 한 60일씩 걸립니다. 이거 하나 만들려면. 요것도 이제 두 쌍이지요. 신윤복이 같은 그림이 있고 김홍도가 비슷한 그림이 있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같은 푸의 그림입니다. 요게 쌍검대무라는 그림이에요. 쌍검대무인데 쌍검대무라는 그림을 이렇게 조각으로 하나하나 다 파서 만든 조각입니다. 재밌지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월화정인이라는 거랑 그리움이라는 거를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는 신윤복의 기다림입니다. 저는 사실 그리움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다림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게 제 처녀작입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그 조각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거 다 가공옥입니다. 가공옥이라고 해요. 이런 돌의 성질들을. 옛날에 뭐 유럽에서 조각했던 들도 그런 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저는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숨겨진 얘기가 조금 있는 거지요. 저는 사실 신윤복 그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요 아련하게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이 버드나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천재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내용은 좀 슬퍼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것도 다 가설입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 신윤복 그림은 해설이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악이 들고 있는 게 요게 모자인데 요걸 송락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송락은 뭐냐면 스님들이 쓰던 모자예요. 스님들이 쓰던 모자를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이 되는 거지요. 스님은 뭐 결혼하거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안악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버드나무 피는 버드나무잎과 쓸쓸한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요 벽에 기대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어떤 인생 여정인가요? 인생이라는 건 다 누굴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한 건데요. 제가 요거를 처음엔 단순해서 요걸 만듭시다 하면서 배운 건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거 한 60일 가까이 고생한 것 같네요. 요게 그 표현이고 조각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요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스승이 사실은 저보고 너무 놀래서 요 버드나무인데 요 버드나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처음이랍니다. 저는 이제 조각을 배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버드나무 잎을 표현하지 해서 만들었던 게 요 버드나무 잎입니다. 요 사람이 그림이랑 같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치맛결도 내야 되고 요건 송락은 제가 아주 내용을 많이 몰라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요게 이제 신윤복의 기다림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리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 단수나무로 가만히 보고 계시면 쓸쓸합니다. 마음이 쓸쓸하지요. 희한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보면 이렇게 이 안악이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는 어떤 애절함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각자 표현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표현하는 거는 그림의 자유니까요. 그림의 창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각으로 탄생시켰던 첫 번째 저의 처녀작 첫 번째 작품이 이 그리움입니다. 신윤복은요 대단합니다. 천재였을 것 같습니다. 천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화정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월화정인입니다.
월화정인이라는 건데 여기 한문 쓰여진 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주 재미난 작품입니다. 신윤복은 천재였을 것 같아요. 뭐 비련한 천재였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 그림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여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요 다리 있고 요 다리 있고 요 다리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리랑 틀리잖아요. 월식을 했다는 다리입니다. 요게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일반 다리랑 부분 월식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요거를 1793년이죠. 1793년 8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월식이 일어났을 때가, 부분 월식이 일어났을 때가. 그래서 그때 만든 작품이 아니냐 추정을 그렇게들 합니다. 그러는 월화정인인데 월화정인은 요게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글씨도 예쁘게 썼네요, 이분은. 요게 이렇게 보이실라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침침 야상경 양인심 사양인지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밤이 월침침이잖아요. 밤이 깊은 야삼경입니다. 삼경하면 10시? 11시에서 1시 사이지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11시에서 1시 사이인데 요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 시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두 청춘 남녀가 애틋한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요. 월 밤 깊은 야삼경에 요거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네 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숨겨진 의미들이 많지요. 그래서 요 작품에 대해서는 저 달하고 요 끄여진 요 발 모양새가 정말 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 안악을 꼬시기 위해서 호롱불로 착 불빛을 비추면서 앞을 가려고 하고 안악은 수줍어서 뒤에 따라갈까 말까 그러나요? 수줍어서 하는 요 발빛 제스처가 요 조각으로는 사실은 제스처를 나타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요 발 모양이 요 그림에는 또 유명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독특하지요. 요 부분이 독특하지요. 이거는 돌이 하나입니다. 뭘 붙인 게 아니에요. 옥입니다. 이게 가공 옥인데요. 옥에서 다른 색깔이 나오면은 그 색깔을 버리지 않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얀 부분이 나와 있는 옥 부분을 요 나무, 밤의 나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달을 넣은 거고. 요게 개인적으로 정말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3개월 넘게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한 곳에 없어서 갔다가 와서 이거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제 스승이랑 같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월화정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두 사이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각이 재밌으셨나요? 생소한 거라서 이것도 근데 제가 취미 중에 하나라서 또 이런 취미가 가지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또 재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그림을 한 50점까지 복원을 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조각을. 가장 큰 이유가 이건 밖에서도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모든 작품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뭐 고상한 음악을 들으면서 봐야 되나? 그냥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정말 작품 아닌가. 그래서 밖에 놀 수 있는 전시품을 좀 만들어 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공옥입니다. 막 이게 조그만 정으로 꼬으면 쪽쪽쪽쪽 꼬이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공옥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었던 건데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애석하게 김홍두 거 길쌈이랑 서당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중국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걸 한국으로 갖고 와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작품 3개를 잊어버렸는데 그게 다 너무 제가 좋아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이제 사무실에 있고 나중에 전시장 되면 이거를 다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는 금액도 많이 듭니다. 요거 하나 탄생시키는데 이제 그림을 환조나 부조, 부조는 평면에다가 입체감만 주는 걸 부조고 환조는 전체 다 조각을 한 걸 환조라고 하지요. 그거를 이 조각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런 거는 공인 하루 일당이 한 40만 원입니다. 이거 뭐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근데 중국에 제가 진짜 스승 겸 친구가 있어요. 돈을 떠나서 하시는 친구가. 그 친구한테 배우면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걸 더 다듬고 리얼한 부분들은 스승이 해주고 큰 것들은 이제 제가 뭐 어떤 철학 담아야 되는 철학들은 또 같이 표현을 하고 이렇게 탄생된 게 지금 쭉 보여드린 거네요. 재밌네요. 지금 모처럼 하니까. 근데 가끔요. 가끔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요? 뭐 이부탐춘이나 예를 들어서 쌍검대무 이런 거에도 내용이 그 안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재밌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린 게 아니거든요. 특히 신윤복 특징입니다.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세상을 하나씩 넣어놨기 때문에 그림을 연구가 아니고 깊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조각을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런 인테리어 자재도 뭐 정원에도 하나 아니면 베란다 인테리어 할 때도 하나 집 꾸미기 할 때도 이런 데 하나 놓고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걸 또 이제 조금 저렴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저는 옛 것을 살려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려고 계속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회사도 너무 힘든 어떤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멈춰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 평생 수건 사업이라서 아마 50점까지는 계속 복원시켜낼 겁니다. 그림을 조각으로 복원시키는 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쉬울 텐데 저는 뭐 비전공자일 뿐더러 모르지요 이런 내용을.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스토리들이 그 스토리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련한 사랑을 했을 법한 신윤복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오늘은 생뚱맞은 설명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다 조금씩 뭐 습득하다 보면 또 재미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날 또 이게 뭐 3D 프린터로 탄생이 돼서 좀 우리 주위에 예쁜 그림들을 좀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접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옛날 것을 찾아서 다시 와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대한민국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역사가 좀 적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지금 세대로. 이렇게 제가 인사드릴게요.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